잘 쉬었어요? 아무래도 월요일 오전이라 조금 힘드시죠? 이상해요. 공부를 계속하면 힘들고 쉬면 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냐 뭐 이런 거는 한이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약간 말장난 같은 거지만 뭐 회계사 별거 아닌데 뭐 세무사 별거 아닌데 혹은 변호사 별거 아닌데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밸류 뭐 혹은 아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판만 올리면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직업군이 힘들어진 정도로 볼 때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덜 떨어진 거예요. 덜 망가진 거죠. 표현이 뭐하지만 예전에 은행 다니면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기억에 은행 지점장도 기사 있고 차 있었어. 저희 어렸을 때. 지금 은행 지점장분들 차 있나? 회사 차? 기사는 뭐 당연히 뭐 많이 없을 거고 모든 직업 세계가 다 힘들어져요. 물론 저도 회계사 되고 뭐 그런 얘기해요. 선배들 얘기하면 옛날에 뭐 대우자동차를 회계감사를 가면 뭐 인천 여상 고적대가 나와서 뭐 이걸 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쫙 깔려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저 옛날에 무슨 현대차 감사 갔더니 기아차 몰고 가면 회사 안에 차도 못 대게 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나 현대차 계열사는 타 회사 차를 몰고 오면 회사 밖에다 차를 대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도 나는 회계감사로 온 사람이면 약간 그래도 뭐 감독관으로 온 건데 잠깐만요. 저 회계감사 왔습니다. 저기 아래다 대고 걸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걸어오면 화가 살짝 나긴 나는데 어쨌든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을 걸로 기대되는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데요. 어찌 보면 유행이라는 건 바뀌는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는 종로에 있는 서점 같은 데 가면 한국이동통신 입사하는 게 한 벽면에 이렇게 채워져 있던 게 있었어요. 공기업이었죠. 그게 지금 뭐예요? 그게 SK텔레콤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좀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직장 혹은 자격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컸었고 그걸 이제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만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세무사도 많이 뽑아요. 뭐 한 700~800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사도 그 정도 뽑고 제가 20년 전에 280명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1000명 가까이 뽑으니까 제가 4천 몇 번인데 지금 2만 번도 넘게 있어요. 뭐 친척 중에 회계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회계사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잡을 찾아서 보람 있게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과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자격이거나 공부인 것 같아요. 전 뭐 누가 주위에서 회계 공부나 세법 공부하면 뭐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답은 사실은 잘하면 좋고 붙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과에서는 되게 괜찮은 기술, 지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회계가 투명해지고 회계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자격증까지는 모르겠는데 회계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무슨 회계팀장 뽑아달라는 전화 되게 자주 와요. 잘 없어요. 좀 잘 아는 IFRS를 알고 상자법인 결산이 가능하며 꼭 이 단어가 붙죠. 믿을 만한 놈. 그리고 이건 숫자와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만 자기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면 뭐 직업적으로 재미가 있느냐? 글쎄요. 뭐 재미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돌아다니고 술 먹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영업도 재밌고 뭐도 재밌을 텐데 요즘은 좀 각자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저희 때는 윗사람이 방문 열고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 성은을 받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고개를 숙여요. 그냥 나는 집에 가겠다.
그걸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아 이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회계 같은 것도 재밌게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지? 약간 좀 뭐 억지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재밌다고 느끼는 수밖에. 자, 유형자산의 취득을 공부했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 뭐 그 다음 뭐겠어요? 유형자산을 샀으면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팔았을 때 이야기 이런 거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취득 후에도 계속 지출이 발생한다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수선비 나간다고. 그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후속 원가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조금 풀었으면 취득 후 지출이라고 씁니다. 뭐 다 한자에 베이스한 거라서 그다지 뭐 입에 착착 붙는 말은 아닌데 좌우단 간에 유형자산을 샀는데 돈이 또 나가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응?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색하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유형자산의 금액을 늘려줘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내보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랜저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한 2년 타다가 100만 원을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 그랜저 가격을 10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수리비 100만 원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아래 답은 써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뭔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사서 터보 엔진을 달았어. 그럼 차가 빨리 가잖아요. 그런 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그랜저를 사서 타이어를 갈았어요. 타이어를 갈면 더 빨리 가요? 그게 아니라 소모품 바꾼 거죠. 그런 건 그냥 수선비로 넣는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 기계장치를 샀어요. 1억을 들여서 삐걱삐걱 대는 소리를 없앴어요. 그러면 그냥 수선비예요. 그런데 기계를 사서 1억을 들여가지고 모터를 하나 더 달았더니 1시간에 5개 만들던 게 6개를 만들어. 기계가 좋아졌죠? 그런 건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판단은 역시 자산은 항상 이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면 유형자산, 현상 유지면 그냥 수선비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비교적 클리어하게 되죠? 예? 그랜저가 이 돈을 들였더니 3년 더 탈 줄 알았는데 5년 더 타. 혹은 이렇게 이쁜 페인트 칠을 하니까 중고차 값이 올라가. 혹은 생산량은 뭐 할까? 하여튼 뭐 차가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제 한 9명까지 싣고 달릴 수 있어요. 적절치 않다. 근데 어쨌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 그건 입에 좀 익혀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수익적 지출이고 성형수술은 자본적 지출인 거죠. 물론 성형의 결과가 다 자본적 지출로 판명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하대. 제 친구가 최근에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모임에 나와서 평생 들을 쌍욕을 다 듣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도 꼬시더라고요. 너도 예전 같지 않아? 뭐 눈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동영상도 찍는데 한번 해볼까? 자, 사례가 있어요. 예제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입니다. 본사 사옥을 직접 건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출이 발생했어요. 뭐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장이 잘못됐네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냥 수익적 지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2월 10일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아예 적어줬죠. 뭐라고? 수리. 이런 경우는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현금 40만 원, 수선비 40만 원. 끝. 이건 뭐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본사 사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 400만 원 줬어요. 당좌 수표로. 그러면 당좌예금 400만 원, 이 경우에는 건물. 왜? 자본적 지출. 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된 거 맞죠? 현상 유지가 아니잖아. 사실은 수익적 지출에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현상 유지.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서 수리했다. 현상 유지. 근데 이중 샤시를 해서 난방비가 적게 든다. 자본적 지출. 그렇죠? 엘리베이터 문이 삐걱거려서 문을 갈았다. 현상 유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달았다. 자본적 지출.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이해하면 취득 후 지출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